용한수학의 용용이들 꿈을 지닌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날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178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나 인접한 색을 서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기준되는 걸 B, C 그리고 A, D를 한 묶음으로 봐도 괜찮아요. 뭔 소리냐? B와 C는 예를 들면 same time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런데 B와 C가 다른 영역의 색을 칠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저는요 AD를 했어요. 똑같아요. AD가 같은 색이든 A와 D가 같지 않든 기준되는 걸 한 개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괜찮겠지? 그래서 나는 기준을 BC 영역을 칠할 거예요. 괜찮죠? 그 사건을 너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술형이면 어떡할래요? 쌤처럼 나타낸 거다. 기억 사건은 B와 C가 같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B와 C 같은 색을 칠하는데 어떤 색이 있어요?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은요. P, Q, R, S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올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P를 칠했다 한다면 그럼 A와 D는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렇지. A와 D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같은 색이든 다른 색이든 뭔지 모르지만 이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Q, R, S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올 수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 D 영역은 어떤 색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A가 Q가 온다고 해서 D에 Q가 못 오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Q, R, S가 오는 거야. 그래서 3가지. 이건 결과 영향을 준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주죠. 결과가 리절트를 했어. 항상 리절트를 했다. 엑셀이라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그 셀을 집어넣어버리면 전부 다르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곱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36가지가 되잖아.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B와 C가 다른 영역이 오는 거예요. 그럼 B 영역에 P, Q, R, S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다 치자. 그러면 만약에 B에 P가 왔다 친다면 C에는 P가 올 수 없죠. 서로 다른 색이 와야 되니까 Q, R, S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와 나머지 D 영역에 칠할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C 영역에 Q를 칠했다 해보자. 그럼 다시 B 영역에 P를 칠했고요. C 영역에 Q를 칠했어. 그럼 A 영역에는 어떤 색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P와 Q를 제외한 R, S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지. 그러면 A에 R이 왔다 쳐. 그럼 R이 왔어? 그럼 D 영역에는 뭐가 올 수 있지? 그렇지. 역시 RS 올 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나 이거? 네. A에 왔던 색을 다시 올 수 있잖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결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합의의 곱이에요. 그렇지. 항상 리절트.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곱이 아니고 결과를 생각했을 때 결과가 전부 다 다르잖아. 안 그래? 결과가 다 다를 때는 곱이라는 거예요. 다 곱하면 얼마예요? 48가지인가? 그러면 기억 사건과 니은 사건은 어떤 법칙에 의지요? 그렇지. 기억과 만약에 풀을 적는다면 니은은 맞아요. 합의 법칙에 의하여 36가지 더하기 48가지는 얼마예요? 84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93쪽 발전 7번 문제입니다.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자, 선생님 동전을 또 겁나 잘 그리거든. 50원짜리 동전 몇 개 있어? 2개 있고 10원짜리 동전은 3개 있는데 이런 표현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또는 없이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해서 이 스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전체 금액은 230원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170원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2개. 그러면 좋았어. 190원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지. 금액은 230원 되는데 190원짜리 살려면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를 주고 10원짜리 하나 받아야 되지. 그래서 스타 조건에 만족하진 않아요. 내 말 이해되나? 금액은 되는데 거스름 또는 받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는 케이스 해볼까? 100원짜리는 몇 개 지불할 수 있어요? 빵개 하나. 50원짜리는 빵개 하나, 2개. 10원짜리는 빵개 하나, 2개, 3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첫 단추는 쌤처럼 다 적어볼게요. 책처럼 너무 세련되게 적지 말고 투박하게 적으세요. 너네 학생들답게. 이렇게 하면 얼마? 빵.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20, 30이죠. 손이 좀 가도
선생님 좀 다 적으세요. 그 노래 있잖아. 손이 가요, 손이 가도 50, 60, 70, 80. 다 적으세요. 너네는 투박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선생님 좀 풀이 정리 연습을 해. 100, 110, 120, 130. 자, 그 다음,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예요? 100, 110, 120, 130. 금액은 같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이건. 이 파란색 100은 얼마야? 50짜리 2개인 거지. 이 보라색 100은 100원짜리 하나다. 금액은 똑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을 퍼뜩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초록이 갈까요? 이렇게 갑니다. 불러볼까요? 150, 160, 170, 180. 파이널리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200, 210, 220, 230. 그래서 가지수에 대한 방법을 수만 적었지만 선생님처럼 투박하게 이걸 합법칙으로 적는 이게 무슨 대입법? 축차 대입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상위 수능 기준에서 29번, 30번 자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걸 적을 수 있는 아이가 수능에서 확통의 경우수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단다. 잘 보고 따라해라. 그래서 가지수는 100원짜리 2가지, 50원짜리 몇 가지? 3가지, 10원짜리 4가지를 곱하는 거죠. 왜? 결국 영향을 주지만 안 되는 게 한 개 있잖아요. 이 빵은요, 지불하는 거니까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그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요건 지금 23가지인데 2번을 바로 풀 겁니다. 그럼 23가지여서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100원, 110원, 120, 130원 중복되니까 빼기 19를 할 거예요. 괜찮죠? 맞죠? 이해되나? 근데 두 번째 풀이 환전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데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내 주머니에 500원짜리 한 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만약에 3개 있다 칠까요? 근데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바꿔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주머니 상태는 4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100원짜리를 바꿔버리면 100원짜리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그럼 그 안에 4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나와 보이지? 모순이죠. 이건 환전이 안 돼요. 이렇게 환전은 안 돼. 근데 5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만약에 4개 있으면 환전될까 안 될까? 이 금액에서 봐. 이게서 100, 200, 300, 400 그리고 500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500원짜리 하나만 지불하면 되잖아. 600? 가능하지.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700은, 800은, 900은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건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몇 개? 9개로 바꿔도 된다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봐라. 집중. 5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3개가 있어. 그럼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봐. 50원짜리 10원짜리 바꾸면 4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돼버리는데 이 지금 내가 주머니 상태는 40원짜리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50원짜리 10원짜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좋았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꿔도 될까 안 될까? 지금 100원짜리 50원짜리를 봐봐. 이 상태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다 가능하지. 그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꿔도 50원, 100원, 150원, 200원 다 가능하지. 그래서 삽 가능하잖아. 그래서 삽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면 50원짜리 몇 개? 그렇지.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바꿔버리는 거야. 방법에서 금액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몇 가지예요?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가지잖아. 얘 몇 개? 총 4가지잖아. 곱하고 1 빼면 19가지. 알겠지? 이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문제에 따라서 환전을 할 수 있냐 못하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쉬운 내용 아니다. 페이지 196쪽 경우수의 순열입니다.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잘 보세요. n마리가 있어요. 우리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쭉쭉쭉쭉 n-1번 n번이 있다 치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r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괜찮나요? 첫 번째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배열할 수 있어요? 그렇지. 1번, 2번, 3번 쭉쭉쭉 n번까지. 이 중에 몇 명? n명 중에 한 명이 배열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누구 배열할 수 있어? 그렇지. 만약에 첫 번째 이거 나루토가 아닌 이상 그림자 무시 못하잖아. 그렇지. 가게 무시 못하잖아. 그럼 누구 올 수 있어요? 2번, 3번 쭉쭉쭉 n번. 몇 명? n-1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겠지. 안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2번 자리 2번이 왔다 치자.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요? 3부터 쭉에서 n까지. 몇 가지? n-2가지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r번째 자리에는 r-1자리고 오고 남은 나머지가 올 수 있겠지. n명 중에서 r-1까지 배열하고 남은 나머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나요? 맞죠? r-1까지 쓴 건 r-1명을 썼잖아. 그러니까 r번째는 그걸 r-1명까지 제외한 나머지가 올 수 있잖아. 어떤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이건 곱이에요, 합이에요? 곱법칙입니다. 그래서 쌤처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destiny,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npn은 n 팩토리얼, 한글로는 n의 계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자는 이을 계자거든. 승자는 곱할 승자예요. 이어서 곱한다는 걸 계승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지? 한자 뜻만 알아두세요. n의 계승 또는 n 팩토리얼 책에 있습니다. 제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너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쭉쭉 3곱, 2곱, 1을 나타낸단다. 간단한 예를 들면 5명이 있어요. 5명을, 3명이 랄까? 3명을 1료로 변하는 방법이 바로 3곱, 2곱, 1을 줄여서 3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3명이 있어. ABC가 있어. 3명을 1료로 변하는 방법은 ABC, ACB, BAC, BCA, CAB, CBA잖아. 총 6가지잖아. 6가지를 다른 말로 3P3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3명이 있는데 3명을 다 선택해서 그 3명을 전부 다 1료로 변하는 방법. 이거 P는 permutation을 표현을 씁니다. permutation. 영어는 스펠링이 기억 안 나요. 알겠지? 영어는 책에서 보시고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다. 뜻만 알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 그러면 여기 이 녀석이 맞아요. 이 녀석을 NPR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R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근데 난 분자를 N의 계승, 이 노란색을 만들고 싶어요. 분자를. 그래서 이거보다 1 작은 수. 이건 사실은 n-r 플러스 1이잖아. 이거보다 1 작은 수가 얼마지? n-r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세요. 다시 1 작은 수. n-r-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세요. 어디가 될 때까지? 그렇지. 3곱, 2곱, 1이 될 때까지 똑같이. 이게 유리수의 기본 성질이잖아.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값은 바뀌지 않죠. 그럼 분자가 몇 팩토리얼이에요? 이거 분자, 이 파란색 있죠?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은 몇 팩토리얼이에요? n부터 n-1, n-2부터 쭉 곱해서 3곱, 2곱, 1까지를 뭐라고 부른노? n 팩토리 r 또는 n 팩토리 r. 영어 발음, 삭각 발음에서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 되죠. 자, 따라오나요? 자, 글이 날아간다. 예쁘게 적어줘야 되지. 그리고 분모 한번 봐봐. 분모 한번 봐. 이 오렌지 색깔은 뭘까요? n-r, n-r-1, n-r-2부터 3곱, 2곱, 1까지니까. 그렇지. n-r 팩토리얼이에요. 이해되나? 낯설죠, 그죠? 낯선 건 얼른 내 손으로 증명해보세요. 그럼 이 상태는 지금 n이 r보다 크고 r이 0보다 클 때만 정의된단다. 그래서 두 번째, 보정값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정의가 꼭 필요한다.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낸 거다. 보정값입니다. 잘 봐. r 자리에 나는 0을 대입하고 싶어요. r 자리에 0을 대입한다. 그래서 np0은 r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n-0팩분의 n팩이네. 그래서 n팩분의 n팩이 돼서 계산하면 얼마지? 그자. 요거 외우세요. np0는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보정하기 위한 값이야. 얘를 정의해야 비로소 r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다? 0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다음에 수업에도 이것밖에 못 해준다. 그때는 이제 속도로 줘줄 거야. 모르면 또 모르면 모른다 해라.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다. r 자리에 n을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돼? 여기다 n을 집어넣어. npn은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n 빼기 n팩분의 n팩이 되네. 이건 빵팩분의 n팩이. 요 녀석은 뭐 같아? n팩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0팩은 뭘로 정의돼야 돼요? 그렇지. 1로 정의되어야 비로소 r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다? n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n 자리에 r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npr 순만 들어도 순열 들으면 딱 치는 순간 한 0.7초 만에 정리돼야 될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